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2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당선인으로서 움직이는 상황과 포함시켜 보면요. 지금 건 넉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의 교류는 0 건입니다. 이 방한 건수가 0 건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동지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중국인 입국 비자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의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움직임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의 세력들은 이런 전 세계 움직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심각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내부가 좌우의 싸움이 아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전복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보고 있죠. 빠른 대통령의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은 번영의 길로, 아니 생존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가운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해서 파란불이 켜진 상황.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에 꿋꿋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코미디언 한동훈과 이준석인데요. 이준석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떴습니다. 당에서 말이죠. 대선 후보로 경선 없이 뽑혔다라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개혁을 이야기한다.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는 짓은 리를 김정은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앞서 중국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가장 대한민국의 친중적인 정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준석이 들고 나온 하버드 이력을 쭉 펼쳐보면 공자학원 출신이 아닐까라고 결론이 떨어지는데요. 중국의 스파이 양성소로 불리는 공자학원, 공자학당 출신의 정치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학력 사기를 펼쳐가면서 국민 세금 슈킹 해먹고 정당동도 함부로 해먹고 이런 부도덕함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 대선판에 나왔다라는 건 수치죠. 챗 GPT가 말이죠. 이준석에 대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해서 뭐 하겠냐, 밥 주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 들어가 보니까 한 번씩 이준석을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준석이 이렇게 나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언짢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 또 하나는 너무너무 큰 실망에 진짜 밥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뽑혔다라면서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이 개혁신당에서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 내용도 참으로 웃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16일부터 17일 뭐 개혁신당 그 작은 신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단독으로 후보 출마했고요. 여기서 인터넷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당원 77,364명 가운데 39,914명의 투표가 있었고 그 중에서 92.81%의 찬성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숫자들은 딱 빼고 압도적인 지지, 그러니까 92.81%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허은하 전 당대표가 이 대선 선출로 민주주의를 조롱하지 말라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하나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후보를 두고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예비 경선을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비 후보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후보의 독주를 위한 절차로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토론이 없는 경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다. 선거의 핵심은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고 평가받는 과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기형적 선거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 허은하 당대표 지금 이준석을 향해서 공개 토론을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죠. 이준석이 토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따닥따닥 붙은 투표용지 등 이 선거인 관리 명부도 좀 대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으로 박살내겠다라고 이 토론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이준석이 실제적으로 그 외신 기자들도 있는데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론 좋아한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에서 뭐 10억 내기 하자, 1억 놓고 토론하자라고 했었는데 토론 못하겠죠. 아니 토론에서 이기면 하버드가 졸업생이 되고 토론에서 지면 하버드 졸업생이 안 됩니까? 대가리 빵꾸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더니 공개적으로 이제 허은하 전 당대표가 토론을 요청했는데 34일째 지금 아무 반응 없이 도망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이준석을 두고 많은 조롱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공산당이다 라고 해서 준산당이다 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향자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언론에서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울 건데요. 이준석 DNA 자체가 그렇다. 동지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 내용이 여전해서 어수선한 상황인데 본인의 대권 행보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준석은 DNA가 그런 것 같다.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 도모하고 동지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다들 자신을 따라오는 스태프만 돼달라는 거다. 이게 이준석을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한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준석은 그렇습니다.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당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래 알겠어요. 일단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이준석에 대한 그런 부도덕함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이 사기 횡령을 조사해달라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당의 돈을 본인의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듯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당대표일 때 매월 1,100만 원씩 이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당의 운영비가 홈페이지 관리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우회적으로 본인과 관계된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총선 당시에 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서도 이 지출이 상당히 부풀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부당한 지출 금액이 5,5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의 돈 관계가 조금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양두구역으로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성상납 으로도 문제가 돼서 당대표직에서 끌려 내려왔을 때 축출됐을 때 본인의 가처분 신청을 도왔던 변호사 그 변호사비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저분한 판이죠. 한 7천만 원 정도 이준석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이 허은하 전 당대표가 폭로한 그런 배임, 이런 당비에 대한 사적 유용을 떠나서 언론 유착까지 상당히 내용의 정점에 올라가 있죠. 이 당권에 대한 경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적 영역부터 이 공적인 영역까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우습다라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라고 하죠. 수신제가부터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지금까지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참으로 거침없이 그 학력 이력을 이용해 왔는데 2023년 5월에 이제 제가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복수 전공 자체가 없었던 하버드에서 어떻게 복수 전공 제도를 사용해 가지고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 있느냐.
빵 터뜨렸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3국이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법대랑 의대를 동시에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본인 나라에 가서 정치를 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 국민들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죠. 그리고 아주 하버드 나왔다라고 하면 우와 대단하다. 요거 좀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5월 한 20일 조금 지나서 이 김영윤을 상대로 이제 하버드 복수 전공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비난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김영윤 방송을 보고 또 다른 방송을 하신 분들은 다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준석의 하버드 복수 전공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경찰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복수 전공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서울대에서 과가 다른 법대랑 의대랑을 동시에 4년 만에 졸업했다. 이 미친 천재죠.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대에서도 복수 전공 제도는 있겠지만 그 과가 복수 전공 제도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랭킹이 한 11위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제 하버드 경제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하버드 경제학에 대한 프라이드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는요 지금도 380년, 400년이 다 돼가는 역사 속에서 복수 전공 제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해? 공부하지 마. 너는 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과다라는 말이죠. 이준석이 아마 전 세계 유일할 겁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나 이런 공부를 했어. 우와. 근데 성적표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어머 컴퓨터 사이언스 말 살짝 고쳐서 이제 뭐 이코노믹 같은 경우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했다라고 치자. 그런데 공부 내용을 쭉 보면 기가 차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게 중국어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마스터했고요. 심지어 시간이 좀 남아서 공자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시절 한국 사회 같으면 취직한다고 힘들 시기. 그 다음에 뭐 하버드 같은 경우는 물론 4학년 전에 유능한 학생들은 다 이제 회사에서 스카우트 했겠죠? 아니면 4학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위에 석사 이제 박사 과정을 밟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일본 모파나도 수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본인의 전공이다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 과목보다 더 많은 중국어를 공부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 5과목 꿀쩍꿀쩍 했습니다. 이거 공부했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한 7과목 근데 중국어 관련 과목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 하버드에서 중국어를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마스터한다. 그냥 베이징 대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공자학원 출신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이 공자학당을 스파이 양성소로 보고 있죠.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길러진 이 중국 스파이가 한국 정치판에 기어 들어와서 이 보수를 괴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을 위해서 앞장서 왔다라고도 이 시나리오가 짜지는 거죠. 굉장히 거북스럽고 굉장히 무서운 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버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성적표 좌측 올라가면요. Language Citation in Chinese 돼 있잖아요. 요게 중국어 상장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게 요거 하나다라는 거고요. 이준석이 하버드 입학할 때 에세이가 뭐였냐면 중국 공산당 그때 당시 총서기 후진타오
그러니까 시진핑 전이죠. 후진타오를 존경한다, 닮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을 찬양해 왔다라는 거죠. 일단 챗 GPT에 한번 그 핸드북이다라고 하죠. 이제 하버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체 하버드에 대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졸업을 하고 어떻게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쫙 있고요. 각 과로 또 들어가 보면 그 과에 대해서 필수 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가 쫙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쓰려고 하면요, 보통 3학기 때 논문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요거에 좀 특징적인 게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논문에 대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사실 학부, 그러니까 대학생 수업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대학원의 수업을 하나로 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챗 GPT에게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경찰서에 넘겼던 이 이준석의 가짜 하버드 복수하기, 그리고 지금 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스르륵 이제 바꿨던 그 부분까지 다 넣어서 네가 생각해봐라. 이 최종 결론이 뭐냐. 이 인간 이거 하버드 졸업이 맞나? 그렇게 증명서가 진짜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졸업 증명서다라면서 들이밀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챗GPT가 정말 간단하게 답을 내줬네요. 하버드 대학교 2005년, 2006년 학생의 이 교칙, 이 핸드북,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경제학과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볼 때 해당 성적 증명서는 여러 가지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으며 이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하버드는 더블 메이저를 제공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버드는 2개의 독립적인 전공을 이수하는 더블 메이저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2개의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전공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2개 같이 하는 건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라고 해도 학업에 대한 수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경제학과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뭐 기업 경제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연계되는 거. 그런데 졸업은 경제학과.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2 전공을 아우르는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성적 증명서를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 더블 메이저처럼 기재되어 있다. 문제점은 하버드는 더블 메이저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성적 증명서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챗 GPT의 분석입니다. AI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번째도 똑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에는 각 과별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수 과목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레이드를 업으로 할 수 없죠. 2학년에서 뭐 3학년 올라간다든지 그 수강이 열리지 않습니다. 1학년 때 필수 과목에 대한 패스가 되지 않으면 2학년 수강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수강 내용을 보면 3학년, 4학년 가서 1학년 수업을 또 듣고요. 4학년 때는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수업이 과목이 열리지가 않아서 끌적끌적 거렸던 게 일본 모파나 이제 공자학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유진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자녀 MIT 1학년 이후에 2학년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필수 과목에 대한 이수가 각 과별이 아니고 MIT는 1학년 전체가 다 똑같이 수업을 통과를 해야지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 선택한 과,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하면 1학년 때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과목 8, 9개 수강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1, 2학년 때 수강 개수부터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은 졸업이 아니라 그냥 청강하고 다녔구나, 하버드에서 풀 뽑고 다녔다, 그 고졸
하버드 고졸, 하버드 호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이 사람이 밉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적표대로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AI도 분석을 했는데요. 하버드의 학점 표기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버드 공식 성적 증명서를 해석을 했습니다. 풀코스, 하프 코스 이 특정 방식으로 표기가 되는 하버드 성적표에 비해서 이준석의 성적표는 표기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소수점 기반 학점 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성적표, 이준석이 공개한 성적표를 봤을 때 하버드의 공식 시스템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본인의 성적표에 대해서 성적을 가리고 노출을 시켰죠.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여기는 아마 페일이었지 않나. 그 다음에 보통 C 학점 이상으로 이제 학점에 이제 통과 기준으로 두는데 C 학점 이하, 그러니까 D, F가 많아서 아마 뭐 성적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못 적었을 것이다.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AI가 분석을 했는데 GPA, 그러니까 성적표 표기 방식에 오류가 있다. 보통 일반적인 숫자로 GPA가 3.65, 뭐 4.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이제 펼쳐냈던 이 satisfactory letter grade 해가지고 17.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GPA 표기 방식에 맞지 않는다. 하버드에. 그래서 하버드 공식 성적 증명서와 비교해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 GPA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이요. 요즘에 미국 사회에서도 하버드에 대한 그런 가짜 남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버드에서 도장도 찍지만 이 비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C를 씌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돈을 갖다가 워낙 위조가 많으니까 위조 못하게 곳곳에 위조 방지를 두면서 뭐 중간에 필름 같은 것도 끼어 있고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뒷면이 보이고 막 이런 것처럼 하버드도 워낙 세계적으로 이 가짜 학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버드 공식 서명이 나가고 인장도 나가고 비밀 실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준석이 공개한 성적 증명서에서는 공식 문서가 되는 서명 및 인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학적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제 게시판에 아마 올려져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성적 우수자 그러면 그 밑에 개인 사인이 들어가요. 이것을 확인해 주는 누구. 요즘에도 생산품 보면 딸기를 만드는 누구 이름이 적힌 것처럼 그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본인의 사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서명이 없죠. 그리고 대학의 공식 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공개한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해당 성적 증명서에는 서명 인장이 없고 공식 문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그래서 이제 챗GPT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당 성적 증명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성적 증명서는 하버드의 공식 학사 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진짜 하버드 성적 증명서라면 합동 전공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그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이준석 네 아가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 증명서에도 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어느 부분과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마크가 표시된다. 이 김기수 후보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김기수 후보자의 이제 이력을 한번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에 가셨네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토목환경공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것도 스탠퍼드에서. 여러분들 이 스탠퍼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하버드보다 높기도 합니다. 이 스탠퍼드에서 토목환경공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준석이 본인이 논문이 어떻다 하면서 지하철에 관련된 논문 제가 이것도 표절이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후보자 토론회 때 공격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김기수 후보자가 이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두고 토론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이준석에 대한 학력 검증 그리고 학력 검증을 그래 안 하더라도 이 이준석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공개적으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 모든 것을 차단했다라는 건 본인이 드러날 이런 거짓, 뭐 부패,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자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이준석이 그랬죠. 때만 되면 돌아오는 뭐 타진요나라고 했는데 그때 타블로는요. 학적과에서 정식 서류 떼가지고 타진요에 대한 의혹을 해소했죠. 이준석이도 그냥 아포스티유 공증 떼가지고 공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겠죠. 못 하겠죠. 못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공자학원 출신은 이제 스파이 양성소다. 그래서 그 스파이 양성소에서 길러진 그 스파이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지금 막고자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아예 받지 않겠다까지 선언한 상황. 저는 CIA에 이준석에 관한 내용을 쫙 축적을 해가지고 계속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이 친중의 세력들이 자리 잡아서 입법부 그다음에 고위층에 자리 잡아서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싹 걷어내야 되겠죠? 김영유 TV였습니다.